진짜 마법을 믿어?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초능력자라고 의심되는 중국 자매가 있는데 보여줄게. 한 사람은 투시를 하고요. 한 사람은 텔레파시를 해요. 네. 제 걸 투시해서 텔레파시로 보내서 언니가 맞추겠다. 1시간 반 만에 맞췄어요. 맞췄어요 결국? 실제 있던 일이에요. 제가 보여드릴 건 사실 저 옆으로 가 있을까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여기 있어요. 마술이 아니기 때문에. 마술이 아니에요? 마법이군요. 웹툰에서도 유명한 대사죠. 뭐죠? 당신은 마술을 믿나요? 안나라 수마나라의 네, 아주 유명한 프롤로그에서의 대사죠. 네, 대사이기도 하는데 그 대사의 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저는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관조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첫 번째는 아니요, 그딴 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삶의 소소한 기적의 순간을 못 느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런데 마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디선가. 네. 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운명 같은 사람. 아니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기적 같은 순간들을 느끼잖아. 그렇죠.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저는 마법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삶을 관통하는. 하일권 작가의 안나라 수마나라 꼭 보십시오. 네, 아우 훌륭한 작품. 제가 로또 1등을 맞춘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로또 1등을 제가 실시간 라이브로 5만 명 앞에서 나 본 것 같아요. 예언해서 13만 5천 그걸 맞춘 적이 있고 나 본 것 같아요 이 영상. 네, 매일매일 인스타 DM 10개씩 받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 너무 어려운데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10%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정말 저 진짜 비밀로 할게요. 진짜 DM이 매일매일 옵니다. 그러겠네요.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 자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건 제가 좀 재미난 걸 갖고 와겠습니다. 나 너무 설레서 어떡하지? 미치겠네. 이게 작가님 작품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던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 오브제를 우선 갖고 나왔습니다. 회중시계 최면할 때 진짜 많이 쓰죠. 네. 이게 사실은 이거는 이제 회중시계는 아니고 이게 거울 이렇게 보라는 거울 로켓 같은 거군요. 그런 겁니다. 이걸 잡으시고요. 네. 본인이 이제부터 흔드실 텐데 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마법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삶의 어떤 순간이 있었어. 예를 들면 뭐 데뷔를 하는 그 순간. 네. 아니면 그 네이버 지금은 사장님 웹툰 사장님 되신 분인가요? 그분이 중구형이요. 네. 그쵸. 야 심리학자 이야기 괜찮은데 그날 그게 몇 시 몇 분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더라고요. 4시 아니면 반이었어요. 4시 반이었어요. 새벽 4시 반인가? 낮 4시 반. 낮 네. 4시 30분. 네. 그때 본인이 재능에 가장 꽃피우던 그 시간이었고 삶의 기적을 이루던 시간이었죠. 네. 네, 좋습니다. 4시 반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됩니다. 네. 본인 핸드폰 갖고 계세요? 핸드폰 있죠? 네, 본인 핸드폰 잠깐 꺼내주세요. 내 핸드폰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좀 멋있게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잘 찍혔는지 보시면 잘 찍혀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네, 잘 찍혔네요. 자, 여기 내려놓고 이건 왜 추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자, 나 어떡하지? 4시 반에 그때의 기적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저는 좀 재미난 걸 갖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는 작가님 겁니다. 네. 작가님 거고요. 이거는 제 겁니다. 타로 카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 네네네. 제가 또 타로 책도 썼어요. 저는 마법에 관련된 것들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4시 반을 생각하시면서 카드를 보지 말고 이렇게 섞어주시는 겁니다. 네. 보지 말고 섞고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시 반을 생각하면서 카메라 벗어나지 않게. 네. 또 오해하시거든요. 맞죠. 그죠. 네, 우리 의심한 한국인들 뭐 어쩌고 여기 있습니다. 저 친구 마술 배웠다 들으면 도와주는 거 아니야? 댓글 나옵니다. 5개의 타로 카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똑같은 타로 카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카드입니다. 네. 혹시 타로 카드 공부한 적 있으십니까? 대강은 압니다. 역시 대강은 ENFJ는 잡박 다식해. 그냥 다 합니다. 보시면 광대 카드입니다. 네, 광대 카드는 뭔가 여행하거나 하지만 좀 아직 미지. 러버 카드입니다. 연인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비즈니스나 일이 최고조나 두 사람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연인으로서의 너무나 좋다거나 이런 카드죠. 저스티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판단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뭔가 빨리 판단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법원을 가야 된다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고 이제 데스 죽음이네요. 죽음입니다. 죽음 카드는 이제 정말 좋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스트렝스 네, 힘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가 힘이나 아니면 뭐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스트렝스 요 카드가 정말 큰 힘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네네네. 요거는 4시 반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카드를 네. 한 장을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뽑았어. 네. 그 카드는 딱 느낌이 어떤 카드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풀. 광대. 왜냐면 4시 반에 본인은 여정을 떠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카드를 하나를 내려놓을 거예요. 네. 이 카드는 광대 카드 다음에 당신의 여정과 같이 갈 카드일 겁니다. 이 카드 중에서 네. 그 다음 카드가 어떤 스트렝스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연재를 하려면 힘이 필요하거든요. 스트렝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5장 중에 네. 그 카드가 이 카드일 것 같아요.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지 말고. 여기요. 자,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대로 가겠습니다. 너무 안 도와주나? 너무 안 도와주나? 그래, 아니 상관없습니다. 네. 요 카드는 제가 먼저 내려놓고 요 카드는 작가님이 지금 저에게 주신 카드입니다. 그쵸. 자, 우선은 제가 네.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카드일지 보시면 요 카드는 바로 힘, 스트렝스 카드가 제가 뽑은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한번 보실까요? 힘 카드를 뽑았습니다. 네, 물론 다 모든 카드가 있지만 근데 진짜 본인이 연재를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한 건 운명일 수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보시죠. 데스. 뭐야 이거? 잘 뽑으셨어요. 나 본인이 섰고. 나 아무거나 뽑은 건데? 제가 분명히 바꿀 기회 드렸죠. 와. 다른 걸로 바꾸겠느냐? 근데 안 바꿨잖아. 라고 했지만 본인은 안 바꾸고 이 카드를 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런데 네.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뭐죠? 우리는 이 순간 어떤 순간을 떠올렸죠? 본인의 삶의 기적 속에서? 4시 반 네이버 웹툰 연재 결정된 날. 우리는 사진 찍었죠. 네네네. 이 거울. 사진 찍었죠. 사진 보면 돼요? 거울 안에 본인의 삶이 있을 거예요. 거울 안에? 뭐야? 왜 그래요? 와, 뭐야? 잠깐만. 우와, 어떻게 된 거야? 와, 4시 반이 찍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작가님이 4시 반에 네. 본인의 광대 같은 삶을 끝내고 네? 힘을 얻어서 연재하던 그 순간이 평생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끝내준다, 스토리. 와. 굉장하네요. 감사합니다. 와, 굉장하네요, 진짜. 스토리텔링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정말 많은 매직 피스인 것 같아요. 와. 연재가 결정된 순간 마법을 믿으셨을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게 던졌는데 받았으니까. 원래는 그렇게 던지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 본인 영상에서 했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 순간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술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일찍 가서 문을 닫아 있던 기억이 나거든요. 4시 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참 애를 쓰다 안 되다가 본인이 비플랜으로 던졌던 그 이야기가 연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려놓고 그냥 던졌더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마법이라는 순간들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고, 그걸 무대에서 제가 재현하는 사람이 저는 마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내준다. 사실 이거를 스토리텔링적으로 너무 저는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마술 공연에서 대부분의 관객들이 겪는 정서라는 것은 경이감과 놀라움이잖아요. 그리고 예측을 깼을 때의 그 충격,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신기하긴 하지만 남의 일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의 시작은 관객한테 당신 인생의 중요한 지점을 스스로 고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마술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충격적 정서가 나의 삶하고 딱 붙어있는 정서가 되거든요.
이게 스토리텔러들이 항상 처음에 시도하는 이야기를 초대하기 기법을 이 마술은 아주 중요한 장치로 안고 가네요. 네, 왜냐면 저는 이게 1대1 마술할 때 1대 다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1대1은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기가 좋고 네네. 1대 다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기함 속에서 이게 흘러가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네네네네.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스토리텔링이 딱 붙어있는 마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건 어디서 배우나요? 이것도 연구관에서 나온 건가요? 이게 일이죠 뭐. 저희가 웹툰 작가님 보면서 항상 신기한 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똑같죠 뭐. 하긴 그렇죠. 긴 훈련과 긴 반복적인 생활. 네. 그다음에 얇고 넓은 지식의 방대함. 그걸로 이렇게 가져다가 붙여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라는 빅데이터. 아,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고, 그게 계속 사람들이 검증을 해주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주신다? 그럼 프로. 안 맞아? 넌 아마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정말 그 충격적인 정서 체험을 100%의 확률로 줄 거다라는 믿음을 주면 그때부터 프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사람 쇼에 가면 난 어떻게든 여정을 떠나게 될 거야, 뭐 이런 느낌. 맞아요. 네네. 와, 다시 한번 세팅 바꾸기 전에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놀란 가슴을 좀 진정을 시키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현우님의 마술을 옛날부터 쭉 봤는데,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이 손으로 보여주는 신기한 여러 가지 기술들, 네. 그 장치 이런 거였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 갑자기 사람들의 심리를 가지고 하는 마술로 완전히 건너오신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일종의 최현우 시즌 1, 2 이런 느낌인데 네네. 그런 변화가 실제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많이 마술 쪽으로 좀 성장한 부분도 이제 있었고, 아, 이쪽이 더 어려운 거군요. 왜냐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루하지 않게 연기를 한다는 건 고도 연기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또 지금 유튜브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게 뭔가 있겠지라거나, 특히 챗GPT가 등장한 시대에는 분석도 되고, 아, 마술 영상을 보여주면 AI가 분석을 해주거나, 트릭을요? 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멘탈리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심리학이나 뇌각을 접목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살아남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의 마술사들이 멘탈리즘으로 가나요? 멘탈리즘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심지어 그 아까 얘기했던 웅장한 마술을 주로 했던 카퍼필드 마술도 네네네. 다 빠졌어요. 이제 멘탈리즘으로 가시는 거예요? 멘탈리즘을 기반으로 한 큰 마술을 왔어요. 네. 여전히 큰 마술을 하지만. 네, 하지만 좀 약간 방향성이 바뀐 거죠. 야. 그러면서 저도 그런 흐름에 따라가고 있고, 사실 그게 더 인간이 더 신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시각적인 것들은 돈을 주고 뭔가 행했어 라고 생각할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마음의 것들로 움직이는 것들은 내 마음은 어떻게 못한,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쵸. 라고 하지만 사실 인간이 생각하는 거는 되게 넓은 범위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되게 편협한 사람들이에요. 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는 여기서 여기라는 것을 네. 스스로는 모른다. 잘 모르는 거죠. 네. 너무 잘 모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2부터 9 중에 여러분 숫자 하나 생각하세요. 곱하기 9를 하세요. 네. 그럼 두 자리 숫자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23이 나왔다면 2 더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 10의 자리에 1의 자리를 더해주세요. 네,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산수죠. 자, 그 숫자에서 빼기 5를 하세요. 잘 따라오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도. 자, 그러면 그 숫자에 맞는 알파벳을 매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A는 1, B는 2, C는 3, D는 4, E는 5, F는 6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을 매칭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칭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거 맨날 하는 건데. 이제 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나라 이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A면 아르헨티나, B면 브라질, C면 칠레, G면 저머니, 현존하는 나라 지명해야 되고 도시 안 됩니다. 나라여야 합니다. 어렵다. 유럽이라든가 뭐 축구 잘하는 나라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겠죠? 모두 생각하셨나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신 나라 이름은 덴마크. 아이씨, 열받아. 열받아. 왜 다 덴마크 했어? 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다 덴마크였어요? 네, 덴마크였죠. 근데 이제 알려드리면 네네네. 2부터 9 중에 숫자는 생각하면은 뭐 생각하셨죠? 전 4요. 자, 4 곱하기 9 했죠. 36. 4, 9, 36. 10의 자리에 1을 주자면 3 더하기 6은 9. 자, 9, 9, 81, 8 더하기 1은 9. 2, 9, 18, 1 더하기 8은 9. 무조건 9가 나오죠. 무조건 9가 나옵니다. 무조건 9가 나오는 빼기 5를 합니다. 무조건 4구나. 네, 4입니다. 이제 A는 1, B는 2 했을 때 98%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덴마크를 생각했을 텐데 네. 2%는 댓글을 꼭 달죠. 도미니크 공화국 이런 애들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마세요. 도이칠랜드 안 됩니다. 왜냐면
현존하는 영어 나라 지명이라고 그쵸, 분명히 깔았습니다. 도미니크 자, 공화국. 그리고 가끔 무식한 분들 차마 정말 너무 창피하다. 두바이 있으시죠? 아랍예미네이트 도시죠. 아, 그쵸. 네, 두바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디니가 독일이요 이런 분 계시지 않겠죠 설마? 심지어 이거 하시다 보면 대만 있습니다. 실제로 정영돈 형이랑 이거 라디오 생방송에서 대만에서? 야 형동 형이 나한테 야 이거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미니크 공화국? 아닌데 그럼 경우일 수가 없는데 뭐 생각하셨어요? 했더니만 나 대만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 대만 있습니다. 대만은 타이완 T죠, 네, 여러분. T입니다. 요렇게 어느 지점까지는 무조건 뭐가 나오게 해놓고 거기에서 다 덴마크를 떠올릴 거라는 만큼 저희가 수학의 원리를 가져오고 네. A부터 Z까지 나라 가장 뭐 많이 생각해 통계를 냈는데 네네. 심지어 D는 외국인한테 하면 무조건 덴마크가 나오고 네. 도미니크 공화국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공화국이니까 리퍼블릭으로 시작하거든요. 리퍼블릭 오브 R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맞네요. 그럼 무조건 도미니크 공화국은 나오지 않고 덴마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률을 구해요. 네. 자 그리고 던지죠. 이제 여기서 심리학이 왜 쓰이냐? 던지고 A는 아르헨티나, B면 브라질, 네. C면 칠레, 네. 도이칠랜드를 방지하기 위해 G면 저머니 이야기하죠. 다음 바로 연타가 생각 안 나세요? 유럽 생각하시면 좀 더 빠르죠. 이런 식으로 모는군요. 네, 빨리 차단하는 거죠. 큐를 주면서 네, 그러고도 도미니크 공화국을 생각한 2%의 너네 댓글 다는 너네는 정말 환장을 노리십니다. 이게 남의 말 안 듣는 거야. 내가 분명 유럽이라든가 축구 잘하나요? 도미니크 공화국이 이거 맞아요. 에이, 축구 아니잖아요. 이게 심리학 실제로 전공 수업 때 배우는 그 용어 개념 중에서 점화 효과, 뭐 프라임 이펙트 이런 게 있고 맞아요. 트리거링이라고 네네네네네. 하고 약간 네. 넛징이라고 뭐 해서 앵커 효과, 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거를 다 쓰는군요. 이렇게 네, 슬슬. 다 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더블 바인딩 효과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와 진짜 심리학을 제대로 가지고 사용한다는 걸 확인하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더블 바인딩 효과 우리 젊은 PD님들 많이 계시니까 다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여자분한테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여러분 너 나 내일 볼 수 있어? 호감 가는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안 만나야겠다를 판단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결론을 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좋은 질문가는 이렇게 질문하죠. 야, 나 내일 시간 되는데 나랑 영화 볼래 아니면 밥 먹을래? 선택지를 바로 던져버렸어요. 바로 던져야 합니다. 여보, 나 용돈 좀 올려줘. 라는 질문보다 여보, 나 용돈 좀 올려줘. 5만 원만 아니면 10만 원만 조금만 올려줘. 그 안에서 선택지를 빠르게 좁혀야지만 내가 협상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게 높죠. 근데 그게 마술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와 너무 재밌었다. 거대한 감동부터 소소한 재미까지 아주 오늘 퍼주고 가시는 최현우 마술사님이십니다. 벌써 끝난 거 아니죠? 아닙니다. 재밌어. 사실 요거 좀 궁금했어요. 네. 본인 그 처음부터 마술 자체를 덕질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마술에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로도 하고 최면도 하고 그쵸. 심리학도 하고 작년에 정재승 교수님이랑 그 팀 송영조 박사랑 함께 네네. 뇌과학 책도 내고 맞아요. 마술에 관련된 거냐 다 섭렵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약간 돈 버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마술이. 네. 물론 제가 좋아하는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 원치 않은 순간을 연습을 하거나 네네. 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죠. 그죠. 그게 훨씬 더 비중이 높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순간을 이뤄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굉장히 그 도파민이 터지니까. 터지나요? 네, 터지죠. 왜냐면 제가 봤던 공연 마지막 순간 마지막까지 가면 맞아요. 최현우 마술사님 거의 울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어요. 목소리도 완전히 올라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온몸으로 연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약간 자기 삶을 증명해낸 사람 특유의 울부짖음을 보여주거든요. 너무 즐겁죠. 그 에너지가 엄청 왔었어요. 즐거워요. 저는 제가 마술 직업을 한 계기가 뭐냐면 돈을 벌겠다가 아니고 아니 이렇게 재밌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취미로 안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어요. 네네네. 아니 너무 재밌는데 이거 아니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넌 너무 재밌고 몇 개를 연습해서 몸에 붙이고 네. 그걸 어떻게 보면 동료들이나 술자리에서 보여줬을 때 그 재밌죠. 작은 반응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확 생기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내가 조금 배워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지. 네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이제 집에 쫓겨나왔을 때 저의 소원은 이걸로 나도 선생님처럼 내가 좋아하는 마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마술 카페 운영하면 내 인생을 정말 성공했어 라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네. 뭐
근데 하다가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젊은 사람 중에 그 마술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방송국에 자꾸 저희 둘을 쓴 거예요. 그쵸. 한번 해봐. 귀하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길 가다 알아봐. 그렇죠. 알아보니까 이게 공연이 되네? 그때쯤 됐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 미디어의 힘은 부모님을 대만족시킵니다. 우리 아들 TV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나는 네가 잘 될 줄 알았어. 난 진짜 그 얘기가 진짜 너무 얄미워. 지금도. 난 너무 얄미워. 아니. 네. 나 아직도 기억이. 동아일보에서 그 밀레니엄 세대 네. 이제 넘어가는 그 딱 2000년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네네네. 2000년도에 사라질 직업 10 네. 10가지의 7인가가 마술사였어요. 마술사가 왜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아닌데? 결국은 쇼 문화는 게임기가 대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죠. 네. 근데 그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마술을 단순히 트릭으로만 분석한 거죠. 그러네요. 트릭적인 재미로만 이게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진짜 이면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내렸고 그 기사를 보고 저는 아버지가 또 한숨을 쉬면서 하필 또 아버지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 하필 그 기사를 하필 아버지가 보셨네요. 보시면서 이게 또 네가 대학은 또 졸업은 하고 또 직장을 또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TV에 나왔더니 바로 문이 열리더라고요. 대만족. 돌아오렴. 잘 될 줄 알았단다. 잘 될 줄 알았단다까지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4년을 떨어져 지내갖고 좀 어색했어요. 4년이었어요? 4년이었어요. 떨어져 어색했는데 그래도 뭐 공부는 더 해야지라는 이제 그 약간 집안 분위기 속에서 또 남자 아버지랑 그 아들은 어색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친하기 어려운 관계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아버지 서재방에 갔는데 거기에 제가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수상한 그 단신 정말 요만한 단신 요게 다 그날의 기사를 사시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느끼면서 사실 이런 마음이셨구나. 또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은 또 저희 부모님이 카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카드 마술은 너의 신용카드 마술. 써도 내 통장에서 나가지 않아. 너무 신기해. 너무 마법 같아. 우리 엄마가 한 말입니다. 신용카드 마술을 해주셨군요. 가장 좋아하는 마술이래요. 그 신용카드 마술을 부르셨군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 덕질한 사람한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이거거든요. 어떤 뮤지션, 어떤 배우 제일 좋아해처럼 최현우님에게도 가장 좋아하는 마술사가 있나요? 너무 많죠. 이게 덕후를 괴롭히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마술사를 말하라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한 서너 명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왜냐면 보시는 분들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데이비 카필드. 카필드가 현대 마술을 거의 토대로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요. 데런 브라운. 데런 브라운. 미치죠. 여러분 데런 브라운 검색해 보세요. 진짜 너무 신기한 영상이 유튜브에 가득합니다. 그분이 화가거든요. 화가예요? 네. 화가입니다. 근데 정말 빡쳐요. 심지어 큐레이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 사람 마술을 좀 취미로 한다던데 라고 알고 있어요. 어머나. 네. 원래 본업 하는 분에서.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분이 짱이잖아요. 한 중상 정도로 큐레이터 분들이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도 자고 그 다음에 사진전도 여시고요. 다빈치인가요? 네네. 약간 그런 분이에요. 엔잡론요? 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래요? 네네. 넷플릭스에서 다큐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푸시라는 작품은 정말 미쳤습니다. 데런 브라운의 푸시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어요. 저는 두 가지에 미쳤어요. 그걸 기획한 데런 브라운과 맞아요. 그걸 허용한 BBC가 정말 영국 애들은 정말 신기한 거 진짜 많이 하는데 항상 얘기지만 뭔가 신기한 연구가 있어. 네, 영국의 한 대학교. 영국의 한 대학교는. 영국의 한 대학교. 아니 어디야 여기? 사람이 뭐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이거는 영국의 한 대학교. 맞아요. 심리학 실험도 재밌는 거 쓰면 다 영국의 한 대학교.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진짜 자부심이 있는 게 자기들이 셰익스피어의 나라다.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면 현대 연극, 뮤지컬, 마술도 그러하거든요. 걔네는 비주얼한 마술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도 아니에요. 일단 카퍼필드와 데런 브라운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또 있나요? 후안 타마리즈라고. 처음 들어봐요. 후안 타마리즈. 스페인 국민 마술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국가대표예요? 지금 한 80 되셨죠. 완전 노익장이시네요. 네네네. 예술이십니다. 카드 한 벌로 3시간 공연하십니다. 그분은 되게 미니멀한 거 가지고 쇼를 만드시나요?
그분이 만든 어떠한 이론들이 있어요. 네. 레인보우라는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환상을 창조하는가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술사들이 카드를 섞을 때 네. 막 이렇게 화려하게 섞는 거. 네. 그런 행위는 사실 좋지가 않다. 왜죠? 오히려 그거 되게 눈요기 되고 좋잖아요. 눈요기인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왜냐하면 그 뒤에 마술이 벌어지면 네. 신기하지만 그 감정의 뒤 안에 인간은 뇌가 자동적으로 백트래킹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 봤었지? 근데 그게 장면이 남으면 너무 이게 잘 다뤘기 때문에 네. 카드를 찾아내는 건 일도 아닌 거야. 아하. 신기함이 내려간다는 거죠. 오히려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카드 섞을 때 이렇게 섞었죠. 네네네. 이렇게 섞고. 그러니까 다 섞는 방식으로 섞어 드린 것도 그런 장면의 일부분이 인간의 무의식을 좌지우지한다. 근데 그거는 스토리텔링적으로 너무 네. 맞는 말이네요. 네. 되게 어수룩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되게 카드를 아마추어처럼 이렇게 다루는데 그 결과가 놀라우면 그쵸. 훨씬 놀라울 거 아니에요. 훨씬 놀라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기법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최종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억이 네. 관객이 그걸 선택하게끔. 그렇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미 이 주머니 안에 관객의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네. 쉬운 걸 보고 싶어? 어려운 걸 보고 싶어? 네. 어려운 거 보고 싶죠. 맞아,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척. 쉬운 거는 여기서 찾아내는 거고. 네네. 어려운 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어려운 거 네가 선택한 거다. 네네네네. 야. 그러면 관객은 같은 마술을 봐도 그렇죠. 내가 어려운 선택을 했는데 해냈어. 이게 또 심리학 기법에 들어가죠. 기억이 왜곡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렇죠. 인간이 같은 사건을 두고 같이 해석할 수 없고 다르게 해석하죠. 시간이 지나면 타인에게 네.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야기했어. 주머니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하면 진짜 대박이라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마술사가 네가 선택한 건 이게 기억이 왜곡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부풀려지는 거죠. 후안 타마리즈의 대단한 레인보우라는 이론.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객이 선택하게 해라라는 것도 스토리텔링에서 되게 중요한 이론을 약간 응용한 거라고 전 보거든요. 네네. 왜냐면 보통 무대 위의 마술사가 주인공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쇼는 관객이 자기를 주인공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야기 작법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우연과 기연은 도입부에서만 허락된다. 멋진 말이네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서는 무조건 주인공이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지점에서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인물을 선택을 해서 이야기가 풀리게 되면 그 이야기는 죽어버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트릭의 핵심도 관객이 직접 선택했다는 느낌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주인공성을 줘야 되니까. 그러기도 하고 최근에 전반적인 트렌드가 보여주기식의 쇼보다는 네네. 내가 참여한 인터랙티브, 이머시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 마술사 이제 3명 꼽으셨잖아요. 그다음 또 한 명 있습니다. 또 누군데? 저희 선생님이신 이응선 선생님. 네. 네, 왜냐면 영세대. 당연히 마술이 없던 그 시절에 TV 외국 자료를 비디오 테이프로 구하셔서 그걸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완전 프론티어셨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지어 나중에 후대 보니까 그 방법이 아닌데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했는데 만들어내셨어요?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응선 선생님. 네, 이응선 선생님이시고 저희 선생님이시고 저희 또 선생님이 한 분 일본의 미스터 마릭이라는 미스터 마릭. 네, 저희 또 일본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 어렸을 때 추석 때마다 뵀어요. 네네네. TV에서. 대단하신 분이죠. 굉장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고 지금도 이렇게 매일 연락을 하고 취하면서 배움을 이제 제가 얻고 있는데 네. 근데 진짜 안나라 수나와라처럼 20대 제 맛을 보시고 한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마법을 믿어? 라고 하셨어요. 그 제가 되게 답하기 어려운데요? 아니, 저 진심으로 물어보는 건가? 진심으로 마법과 초능력이 세상에 있다고 믿어? 제가 그랬어요. 네. 아니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마술하다 보니까 그런 사기꾼들도 많고 네네네네.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초능력자라고 의심되는 중국 자매가 있는데 보여줄게. 네. 일본에 가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저보고 어디 나가서 뭐 편의점을 가도 되고 어디든 상관없대요. 나가서 메모지 하나 구하고 네가 연필이나 볼펜에 숫자 3개를 쓰래요.
네. 숫자 3개나 4개를 쓰든 4개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4개 이하로 쓰래요. 쓰고 접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오래요. 자기들은 기다릴 테니까. 완전히 정말 아무도 모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술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갔다 왔어요. 저는 이게 사람들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네네네. 또 의심되니까 네네네. 또 정말 멀리 갔단 말이야. 진짜 미행 묻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기 편의점은 또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또 완전 멀리 또 편의점 찾았어. 그래서 또 하고 또 화장실 갔어. 네. 화장실 칸 잠갔어. 쓰다가 이렇게 왔어. 네. 그럼 왔습니다. 왔냐? 네,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케이, 기다려. 자매인데 한 사람은 투시를 하고요, 한 사람은 텔레파시를 해요. 네. 제 걸 투시해서 텔레파시로 보내서 언니가 맞추겠다. 1시간 반 만에 맞췄어요. 맞췄어요 결국? 실제 있던 일이에요. 그리고 대박이에요. 이 대박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일본 방송 때문에 오신 거였는데 그 선생님이 하신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 초능력이 진짜로 있는 사람들 몇몇 만나봤는데 특징은 네. 현재 텔레파시랑 투시 2개만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염동력은 없는 것 같아. 염력은 네네네. 아직 내가 못 봤어. 네네네. 투시랑 텔레파시는 있어. 그런데 이게 러시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투시랑 텔레파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데요? 신기하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서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네. 혈이 보인대요. 혈? 네, 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혈이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협에 나오는 혈이요? 네. 혈도? 네, 그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한의원처럼 백회혈부터 혈이 쭉 이렇게 보인대요. 어머나 어머나. 그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맞추는 게 진짜 마술처럼 얍 하고 맞출 수가 없대요. 이렇게 한동안 봐야 돼 이렇게. 계속 시간이 걸린대요. 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그래서 그거 갖고 쇼를 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 그게 불가능하고. 네네. 다섯 번째는 이 자매는 원래 중국 공산당 그 자제분 딸이에요. 네네. 자제분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부자야. 그러니까 이거 쇼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굉장하다. 굉장해. 그러니까 보통 초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걸로 쇼를 밥 먹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래요.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하시는 게, 너 마술 초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가 제 인생을 관통하는 얘기입니다. 네, 미스터 마릭 선생님의 네. 얘기. 이 중국 자매가 가짜일 수도 있어. 네. 진짜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어마어마한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허나 네가 마법을 연기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마법이 없어라고 단정 짓는 순간 관객이 너의 마술 마법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거야. 네.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해? 네. 너 외계인 본 적 있어? 아니요. 근데 왜 있다고 생각해? 드넓은 우주 안에 네네.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요? 이 80억 인구 중에 특이한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러네요, 진짜로. 그 얘기가 제일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를 명심하고 무대에서 펼쳐야 관객이 그거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가짜라고 규정 짓는 순간 네. 약간 그게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랑도 달라요. 내 안에 믿음이 진짜 있냐 없냐가 네. 초능력가 있을 수 있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야기라는 형식은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진짜 믿는 분들이 보통 좋은 이야기를 쓰시거든요. 자기도 이야기 덕분에 삶이 변했었고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요. 저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 레인보우 이론, 네. 사실적인 것들, 그래서 나의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좋아하는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펼쳤을 때 연기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죠. 라는 사실.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그 뒤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서 미스터 마릭 선생님 이야기 뒤로 제 30대 한 중반부터가 연기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뭘 하더라도 좀 인위적인 것들은 다 배제하려고 네. 애를 쓰고 있거든요. 실생활에 있는 것들, 있을 법한 것들, 그리고 너무 이게 큰 갭이 없는 것들로 뭔가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칭찬으로 마법사 아니냐, 아마 거기서 좀 비롯된 게 아닐까, 저희 연기 패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변화를 느끼거든요. 분명히 시즌 하나가 변했다. 최현우 마술사에게 있어서 맞아요. 예. 그걸 느꼈는데 그런 내적인 맞아요.
마음이 있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극장 공연은 가족 공연이니까 사람 자르는 건 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람을 잘랐다 붙이는 건 합니다. 아, 네, 그거 여러분 걱정 마음만 맞추지 않아요, 여러분. 안심하고 오세요. 그냥 비주얼과 목 자르고 사람 자르고 이런 거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실적으로 자르냐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관객을 잘라요. 진짜로 관객을 불러서 네네. 관객을 잘랐다 붙이거나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더 재밌다. 네, 더 그러니까 재밌다.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참여하고 믿음이 가니까요. 미스터 마리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확실히 어떤 이야기는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인 단계에서부터 바꿔놓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스토리 캠프는 이거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만나시거나 혹은 나중에 만드시기를 권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역대급 길이의 게스트 초대석이었습니다. 일단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최현우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쇼라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모양의 어떤 쇼, 내가 꼭 죽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은 모양의 쇼, 뭐가 됐든 마음속에 그리고 계신 그 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항상 그때그때 새로운 도전이라는 느낌인가요? 그런 생각이 더 가깝고 규정 안 지으려고요. 왜냐면 내가 뭐 해야지라고 이렇게 너무 그 목표를 너무 세우면 거기에 끌려서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비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럼 좌절할 수도 있으니 매일매일 충실하되, 지금 내가 현재 보이는 마술이 내 인생의 최상의 컨디션이고 최상의 보여주는 마술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을 대신 하고 있지만 최현우 마술사님의 얘기 속의 디테일들이 제가 되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많은 것들하고 겹치는 게 있어서 너무 반갑다고 해야 될까요? 만류기종. 항상 우리는 만류기종을 통하죠. 스토리 캠프 채널 오신 캠퍼 여러분들도 이런 세계, 이 마술의 세계에서도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저하고 나눈 수다 어떠셨어요? 우선 MBTI가 같고. 그렇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공부 잘하던 연대 청년이 만화 그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반대가 있었을까.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비슷한 동병상련이네요. 그리고 저도 제 전공이 연기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경제학 전공이다 보니까. 경제학이었군요. 그래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런 거 하면서 이게 약간 통하는 것도 많고. 그러게요. 역시 얇고 넓게 아는 사람이야. 우리는 다 맞아요, 얇고 넓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되게 재밌었다. 라는 생각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고 재미있었습니다. 사실은 서로를 반가워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눠본 오늘 처음인데 제가 예상 혹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저희 스토리 캠프의 캠퍼들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신 많은 캠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끝내준다고.